이중섭의 소그림은 유명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안녕하세요. 하버드 코리아인입니다. 지난 일부에서는 CNN 미술평론가 마이클 하워드가 한국 방문 중 깜짝 놀라운 발견을 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는 15살 소녀 이하늘의 파란 소 그림에 깊은 충격을 받았죠. 3년 전 태풍으로 어부 아버지를 잃은 하늘은 이중섭 미술관에서 영감을 받아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작품은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를 느끼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바다에서 아버지의 유품이 발견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의 그림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달이라고 느꼈고, 그녀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의 끝에서 마이클은 하늘과 함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완도 바다로 향하는데, 과연 파란 소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2부에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의 어머니와 함께 완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늘의 어머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워드 씨, 멀리서 와서 우리 하늘이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하늘과 닮은 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의 그림과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끝에서 또 다른 파란 소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특별하구나. 마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주변이 다 사라지고 소만 남아요. 그리고 소가 저에게 말을 걸죠. 소가 무슨 말을 하니? 오늘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하늘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여정을 소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시간의 버스 여정 끝에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나고 자란 곳,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사라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기가 제가 매일 밤 아버지를 기다리던 창가예요. 하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하늘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벽면에는 하늘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바다와 소, 그리고 하늘을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파란 소를 그렸어요. 창가에 앉아서요. 하늘이 가리킨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색연필과 물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가 떠난 후로 매일 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어요. 하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케치북에 낙서하는 정도였는데, 이중섭 미술관에 다녀온 후부터 진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하늘이가 파란 소를 그릴 때마다 바다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는 로프 조각, 그리고 지난달에는 남편의 낚시 도구가 발견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의 그림이 바다를 움직인다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창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왔다. 하늘이가 돌아왔다. 대부분 어부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아, 내가 그린 파란 소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단다. 뉴욕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면서? 하늘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이분은 CNN의 마이클 하워드 선생님이에요. 제 그림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와 호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선생님, 우리 하늘이를 잘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하늘이의 그림이 바다를 움직인다는 건 우리 모두가 목격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하늘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다음 날이면 바다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팔찌였습니다. 이건 한 달 전에 발견된 하늘이 아버지의 팔찌입니다. 결혼 기념일에 하늘이 어머니가 선물했다는. 하늘의 어머니가 팔찌를 받아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장은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나침반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나침반입니다. 어제 저녁 하늘이가 서귀포에서 그림을 그렸다던 바로 그 시간에 이 나침반이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나침반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하늘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 소녀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이의 그림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 본사에서 걸려온 화상통화 요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받아볼게요. 저는 하늘의 집 안으로 들어와 화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존과 함께 뉴욕 현대미술관의 에드워드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보낸 자료를 모두 검토했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 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결정? 우리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는 결정이야. 그리고 에드워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술관 역사상 가장 젊은 작가의 특별전을 열기로 했네. 이 소녀의 파란 소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작품이야.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요? 그래. 한 달 뒤에 영혼의 다리 이중섭에서 이 하늘까지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열 예정이야. 한국의 혼을 세계에 알리는 전시가 될 거야. 에드워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마이클, 30년 미술계 경력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아이의 그림은 예술을 초월한 무언가야. 나도 그림을 보는 순간 바다 냄새를 맡았어. 우리 큐레이터들도 모두 같은 경험을 했고, 이건 단순한 회화가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지. 존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이 하늘 소녀의 이야기가 이미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 내가 찍은 인터뷰 영상 일부가 유출된 것 같아. 불과 12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어. 뭐라고요? 어떻게? 아마도 미술관 직원이나 누군가가 유출했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야. 세계가 이미 파란소 소녀에 대해 알고 싶어 해. 지금 샤플루카오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야.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하늘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늘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너의 작품 특별전을 열기로 했어. 한 달 뒤에. 하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요? 제 그림이 뉴욕에.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너의 이야기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파란소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하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때 하늘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바다로 가야 해요. 지금, 왜? 소가 말해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따라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하늘은 작은 언덕 위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또 다른 파란 소가 태어났습니다. 이번 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강렬했습니다. 소의 등에는 분명히 한 남자가 타고 있었고 소는 바다 위를 걸어 육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멀리서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파란빛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빛나는 파란빛이 점점 해안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림에 완전히 몰입한 채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바다에서 떠오른 파란 빛이 해안가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래된 목선의 파편으로 만든 듯한 상자였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아버지가 만든 상자다. 결혼 기념일마다 하늘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담아줬던 하늘의 어머니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하늘에게 태풍이 너무 강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당신들에게 도착한다면 내가 항상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하늘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늘의 어머니는 종이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하늘은 그제서야 그림에서 벗어나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글씨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15살 소녀의 그림이 만들어낸, 그리고 이중섭의 영혼이 도운 기적. 하늘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움과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셨던 거예요. 제 그림 속에, 제 마음 속에. 저는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아, 내 그림은 정말 달이었구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너와 아버지를 잇는, 그리고 이중섭과 현대를 잇는 달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를 바라본 후 스케치북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CNN은 파란 소 소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하늘의 이야기와 바다에서 떠오른 상자의 영상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불과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은 전시 일정을 앞당겼고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서도 하늘의 작품 전시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중섭과 이하늘 영혼의 대화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중섭의 노란 소와 하얀 소, 그리고 하늘의 파란 소가 나란히 전시된 이 전시회는 한국 미술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하늘은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15살 소녀가 처음 접하는 이국적인 풍경과 언어에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특유의 세상을 색으로 보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여기는 색이 달라요. 색이 다르다고? 네, 한국은 파란색과 초록색이 많은데 여기는 회색과 빨간색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도 다르게 보여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해요. 그녀의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하늘은 단순한 공감각을 넘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늘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처음 접하는 뉴욕의 풍경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하워드 씨, 정말 이게 현실인가요? 우리 하늘이가 뉴욕 현대미술관의 전시를. 네, 현실입니다. 하늘의 재능과 이야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차 창밖으로 타임스퀘어의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스크린에는 하늘의 파란 소 이미지와 함께 더 미라클 오브 블루 카우 코리안 프라디지 앤 모마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그림이 뉴욕의 중심부에 걸린 것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미술관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시회 개막일이었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술관 관장인 에드워드가 직접 나와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이하늘 씨, 뉴욕 현대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이미 우리 미술관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하늘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림이 여기에 전시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함께 미술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메인홀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벽면 가득 하늘의 파란 소 시리즈가 걸려 있었습니다. 12점의 작품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이중섭의 황소와 가족 시리즈가 특별 대여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그림 앞에서 멈춰 서서 마치 무언가를 느끼려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림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하늘 씨의 그림에서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바다 냄새를 맡는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파도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림 속 소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은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림은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이 저를 통해 그려진 거예요. 전시회 메인 홀을 지나 우리는 특별히 마련된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 방에는 하늘의 가장 최근작인 아버지의 귀환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완도에서 아버지의 상자가 발견된 그날 밤에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 속 파란 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소의 등에는 아버지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소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움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가 그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작품 앞에서는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자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마치 그림이 개인적인 그리움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 것처럼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은 달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달이. 전시회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인, 그리고 수많은 관람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에드워드가 연단에 올라 개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술의 역사에서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5살의 한국 소녀 이하늘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 세계를 초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하늘은 조용히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에드워드가 하늘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이하늘 씨,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움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떠난 가족, 잃어버린 친구, 이별한 연인. 우리 모두 가슴속에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제 그림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건 제가 잘 그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이 그림을 통해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중섭 선생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소를 그렸고 그 그림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진짜 예술은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움으로, 사랑으로, 예술로, 그리고 때로는 파란 소로. 하늘의 연설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어서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개막식이 끝나고 하늘은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BBC의 특별 다큐멘터리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파란 소 소녀의 이야기 촬영이었습니다. 하늘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저는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의 그림에 심오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귀환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그림, 내 아들이 보여요. 아들이요? 네. 20년 전에 잃은 아들이요. 이 소의 등에 분명히 내 아들이 타고 있어요. 저는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로 그려진 인물이 이 노인에게는 자신의 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요. 그녀의 그림은 우리 각자의 그리움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 파란색. 이건 단순한 색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색이에요. 마치 저 너머의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노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의 그림은 그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이중섭의 영혼과 하늘을 잇고 하늘과 아버지를 잇고 그리고 이제는 이 노인과
그의 아들을 잇는 달이. 전시회 이틀째. 뉴욕타임스는 파란 소 현상 15살 한국 소녀가 미술계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하늘의 작품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하늘의 파란 소는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일종의 심리적, 영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각자 다른 감각적 경험을 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 속에서 본다고 증언한다. 이는 현대 미술사에서 전례 없는 현상으로 예술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전시회는 예정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3달로 연장했고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의 파란 소는 미술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전 마지막 날, 에드워드는 하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하늘 씨, 우리 미술관은 당신의 파란 소 시리즈 중 한 작품을 영구 소장하고 싶습니다. 미술관 역사상 가장 어린 영구 소장 작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귀환만은 안 됩니다. 그건 저희 가족의 것이니까요. 물론입니다. 다른 작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첫 번째 파란 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중섭의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이중섭 선생님과 제가 처음 대화를 나눈 그림이니까요. 에드워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 미술관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수백 명의 팬들과 기자들이 하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소 소녀의 귀국은 한국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하늘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제가 물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세계 각국에서 초청이 쏟아지고 있어.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물론 그림은 계속 그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주제로요. 다른 주제라고? 네, 파란 소는 이제 충분히 그렸어요. 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의 이야기요. 상처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리움에서 태어나는 연결. 그런 이야기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15살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하늘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중섭과 이하늘 영혼의 대화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이중섭의 대표작과 하늘의 파란 소 시리즈를 나란히 전시하는 특별한 기획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늘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하늘 학생은 한국 예술의 혼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녀의 파란 소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상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이중섭 선생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파란 소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장관은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하늘 학생의 뜻을 존중해 이 상은 이중섭 기념관에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중섭 미술관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하늘은 다시 완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 앞에는 파란 소 소녀의 집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매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조용히 학교에 다니며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 작품들은 더 이상 파란 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바다와 하늘,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CNN에서 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어. 파란 소, 1년 후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가능할까? 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이번에는 제 이야기보다 이중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뤄주세요.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이중섭의 이야기를 세계에 더 많이 알리도록 하자.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파란 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파란 소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한국의 혼이 세계와 소통하는 달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녀의 파란 소는 이중섭의 노란 소, 하얀 소와 함께 한국 미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파란 소를 보며 자신이 그리워하는 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를 통해 파란 소 소녀 현상이 세계를 강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하늘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세계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CNN 특집 다큐멘터리 파란 소 1년 후를 촬영하기 위해 저는 다시 완도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바다는 여전히 깊고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했고 바닷가 쪽에는 작은 미술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작업실이라는 푸른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하늘이 작업실에서 나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16살이 된 그녀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잘 지냈니?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늘은 저를 작업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란 소는 없었지만 그 대신 다양한 색채와 형태로 이루어진 추상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운 작품들이구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네. 이제는 색과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파란 소는 아버지를 찾기 위한 그림이었지만 이 그림들은 제가 발견한 세상의 다양한 색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새로운 작품들은 놀랍도록 성숙해 있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도 특별한 경험을 주나요? 파란 소처럼?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 들린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향기가 난다고 하고 이 그림들은 각자의 감각과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새로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하늘은 저를 바닷가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이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것들을 배웠니?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제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경험을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하늘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선생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선생님의 아들 태성 씨를 만났거든요. 이중섭의 아들을 만났다고? 네. 지난달에 일본에서 오셨어요. CNN 다큐멘터리를 보고 연락을 주셨대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셨지만 제 그림을 보고 나서는 아버지의 영혼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말에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중섭과 그의 아들은 평생 재회하지 못했지만 하늘의 그림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태성 씨가 제게 아버지의 유품을 보여주셨어요. 담배 은박지에 그린 그림들이요. 그 중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작품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태성 씨가 제게 이걸 주셨어요. 이중섭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린 마지막 스케치라고 해요. 종이를 펼쳐보니 희미하게 그려진 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는 파란색 연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파란 소야. 네. 믿기 어렵죠. 이중섭 선생님도 마지막에 파란 소를 그리셨어요. 태성 씨도 이 스케치를 발견했을 때 놀라셨대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파란 소를 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저는 종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파란색 연필로 그려진 소였습니다. 마치 이중섭이 70년 후의 하늘을 미리 본 것처럼. 이건 기적이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중섭 선생님과 저는 시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와도요. 우리는 다시 하늘의 작업실로 돌아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늘 씨, 파란 소 현상이 세계를 강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제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파란 소 소녀로만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에요. 이중섭 재단이요? 네. 제 그림으로 번 수익금으로 이중섭 선생님의 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고요. 하늘의 성숙한 생각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중섭의 이야기가 당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는 큰 영광이에요. 이중섭 선생님은 한국 미술의 보물이지만 그동안 세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제 그림을 통해 선생님의 작품과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하늘은 저를 마을의 작은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세워진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중섭과 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이 모금해서 세운 거예요. 이중섭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요. 동상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중섭. 그의 영혼은 파란 소를 타고 돌아왔다. 하늘은 동상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하늘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떠셨나요? 꿈만 같았어요. 우리 하늘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남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하늘의 어머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발견된 상자 속 조개 껍데기 목걸이였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죠.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친 후 저는 하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준 스케치를 아직도 갖고 있단다. 저는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늘이 처음 저에게 준 파란 소 스케치였습니다. 이 스케치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바다 냄새가 나고 파도 소리가 들려. 신기하지 않니?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그림의 힘이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선생님의 마음이 그 소리와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내 덕분에 예술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나는 예술이 단순한 색채와 형태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됐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이중섭 선생님이 제게 영감을 주셨고 제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다시 저에게 영감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늘은 저를 해안가로 안내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늘은 작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마을 어부들이 준비해둔 작은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배를 타볼까요? 바다에서 보는 별은 정말 예쁘거든요. 우리는 배에 올라 조금 바다로 나갔습니다.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바다 위에서 보는 하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별들이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까웠고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작은 종이 등불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전통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바다에 등불을 띄우는 거예요. 그녀는 등불에 불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바다에 띄웠습니다. 작은 불빛이 고요한 바다 위로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중섭 선생님께 보내는 거예요. 하늘은 두 번째 등불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등불에 불을 붙이고 바다에 띄웠습니다. 두 개의 등불이 나란히 바다 위를 떠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아, 내가 앞으로 그릴 그림들이 기대돼. 파란 소를 넘어 어떤 작품들을 그릴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그리움으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희망과 연결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배 위에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하늘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캔버스 전체가 다양한 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희미하게 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 무지개 같은 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이구나. 이건 무슨 의미야? 하늘은 붓을 내려놓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다리의 소예요. 이제 이 소는 그리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감정과 경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색을 담았죠. 그림을 자세히 보니 소의 등에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소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 모든 사람이에요. 저의 아버지, 이중섭 선생님. 그리고 제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깊은 통찰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영혼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나서기 전 하늘이 저에게 작은 캔버스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그린 거예요. 선물이에요. 캔버스를 보니 작은 파란 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의 등에 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저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파란 소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깊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그림은 제게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이 그림은 내 평생의 보물이 될 거야.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하늘이 준 그림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와 이곳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예술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하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아, 만약 이중섭 선생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림이 저를 구했어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가족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전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이중섭은 하늘의 그림을 통해 이미 그 메시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파란 소의 형상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중섭이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지만 70년이 지난 후 하늘의 그림을 통해 그의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 가족과 재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림을 통해 아버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술은 죽음과 이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저는 CNN 다큐멘터리 파란 소 1년 후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국의 15살 소녀 이하늘이 그린 파란 소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영혼의 달이었습니다. 이중섭과 하늘, 하늘과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다리. 예술의 진정한 힘은 미적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그리움과 희망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하늘의 파란 소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의 소가 아닌 희망과 연결의 소로.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지켜보며 자신만의 파란 소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하워드, CNN, 뉴욕에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고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중섭의 이야기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CNN은 저에게 새로운 시리즈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에 숨겨진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각국의 예술가들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중섭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중섭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살았던 모든 장소를 방문하고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원산이었습니다. 이중섭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중섭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발견했고 그가 어떻게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이중섭이 피난 시절 머물렀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가족과 함께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완도를 찾았습니다.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의 작업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새로운 전시회 준비로 바빴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개인전이었고 주제는 다리 연결의 예술이었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이중섭 다큐멘터리는 어땠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 이중섭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고
그의 예술이 가진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중섭 선생님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녀의 작업대 위에는 새로운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가 아니라 다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과 초현실을 잇는 듯한 신비로운 다리였고 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 시리즈구나. 네. 연결의 달이라는 시리즈예요. 이제 파란 소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다리를 그리고 싶었어요. 하늘의 새 작품들에는 여전히 그녀만의 특별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그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아, 너의 예술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구나.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그릴지 정말 기대돼. 하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파란 소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술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과 헤어지며 저는 그녀에게 제가 쓴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파란 소를 찾아서 이중섭에서 이 하늘까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중섭과 하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예술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하워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중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중섭이라는 위대한 예술가를 알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예술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름들이 마치 파란 소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었을까요?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파란 소는 이제 세계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중섭의 작품들은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만의 파란 소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를 통해 이 하늘 소녀가 그린 파란 소는 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달이었습니다. 70년 전 고독하게 생을 마감한 이중섭 화가의 영혼이 15살 소녀를 통해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의 파란 소는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의 노란 소와 하얀 소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힘은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림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다면 자신만의 파란 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연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감동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